다음은 해외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할까요? 중국 러시아 그 합동 해군이 네. 일본 열도를 순회를 한 바퀴를 했어요. 네. 네. 사실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패전국이기도 하고요. 일본의 이제 지정학적 위치가 북태평양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한반도 대한해협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라든지 미국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제 중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해 내에 공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저 일본을 둘러싼 바다들 중에 자유롭게 외국의 배들이 이동할 수 있는 특별한 공해가 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 위에 이제 스가루 해협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 저기가 이제 홋카이도하고 본슈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이거든요. 근데 저기를 공해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 나라 배든지 지나갈 수 있는 공해가 되는 거죠. 일본의 영해가 아니고 네. 공해가 있다. 그렇죠. 요렇게 사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띠처럼. 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저기를 돌아오게 되면 골목길 같은 거 있더라고요. 한반도나 러시아 쪽으로 진입할 때 삥 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름길을 터놓은 그쪽 해협길을 공해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상선이든 군함이든 저기는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줘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상선이 지나가면 그럴 수 있는데 군함이 지나간다는 거죠. 특히 저거는 이제 미군을 위해서 처음에 만든 거예요. 어허. 원래 이제 미국의 그 핵 함정이라든지 항공모함 같은 건 이제 핵 추진 항공모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 영해 안에는 이러한 배들이 지나갈 수가 없게끔 돼 있거든. 그렇다고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진입하는데 굳이 밑으로 삥 돌아서 가기 싫거든. 그러니까 야, 여기는 그냥 공해로 터놔라. 내가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게 라고 하면서 공해가 된 거야. 희한하네. 네. 그러니까 주권이 없는 거지, 일본이란 나라 그러네요. 자체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터는 그 물길을 중국하고 러시아가 군함 10척을 끌고 한 바퀴를 돌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미쳐버릴 노릇이. 그러니까 이게 일본 그 영토하고 가까운 데니까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바로 앞이더라고요. 근데 여기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눈앞에 뻔히 적국의 군함이 지나다니는데도 일본은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문제 삼아서 항의를 하거나 이걸 쫓아내겠다고 군함을 보내는 패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뒤에 숨어가지고 영해 들어온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할 수도 영해 없어.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병신 같은 짓거리지. 멀쩡히 자주국가고 아시아 최강의 해군력이라고 그러면서 중국이랑 소련배가 둘이 합쳐갖고 우리 영해를 바로 인접한 영토에 50km도 안 되는 지역을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배를 어떻게 못하는 지경이구나라는 걸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입으로는 온갖 소리를 다 찝쩍거리고 큐스를 탈환을 하네, 독도를 탈환하는데 니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관계토함이나 충무공 이순신함한테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어. 쓱 한번 집어 넣어봤으면 좋겠어. 네. 아무튼 요 정도 수준인 겁니다. 일본의 외교력이나 군사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기사에서는 왜 중국과 러시아 함정이 여기로 왔나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영국하고 호주 이렇게 함께 일본 주변에서 자꾸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도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남중국해 주변에서 영국과 일본의 미국의 합동 기동 훈련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얘기만 있었을 뿐 계획을 못 잡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발을 빼고 있거든요. 저 몇 번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남중국해하고 대만 해협 자체를 그냥 중국한테 넘겨주고 대신 니들 여기서 더 기어나오지 마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도련선 자체를 그 안으로만 이어줌으로 인해서 중국이 동남아시아 쪽에 가질 수 있는 일종의 물류적 패권들을 인정을 하고 그 정도 수준 하에서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그 불편한 거는 그건
북극해로 돌려도 되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대륙횡단 철도를 통해서 육상 물류도 가능한 부분인 거고 네. 미국도 지금 그 베링 해협을 지나가지고 카나다 북부와 시애틀을 연결해갖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철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유럽과 남미를 철도로 연결해서 물류를 운송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남미요? 아니 미국이랑 연결되면 남미까지 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유럽 끝에서부터 남미 끝까지 연결할 수 있는 철도망을 동시에 중간에서 이용하는 국가가 된다는 거지. 이건 가운데 있는 데가 무조건 유리하잖아. 그렇죠. 이 양쪽 라인을 전부 우리가 주도해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멀지 않았다는 거야. 통일만 되면. 그게 뭐 지구본 동그란데 우리가 뭐 극동이라고 하지만 우리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제일 가운데.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에요. 해 뜨는 나라야 우리가.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일본의 몰락, 일본의 외교적인 몰락은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만도 이미 일본 우습게 보고 TSMC로 눈탱이를 이미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만이 진짜로 이제 그 중국의 어떤 형태로 병합이 된다고 치면 대만이 갖고 있는 반도체 기술들을 중국에 넘겨주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TSMC는 무너지는 거고 TSMC랑 손잡은 일본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TSMC의 유일한 방법은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5나노 이하, 3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들을 미국에다 옮겨가지고 안정적인 생산 기지를 중국의 위협을 받아도 괜찮은 안정적인 생산 기지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쉽지 않다는 거죠. 기술력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런 반면에 한국은 내년 후반기로 예정됐던 3나노 출시를 상반기로 앞당기고 심지어 2나노 반도체까지 개발해서 출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나노까지? 네, 지금 이 추세로 쭉 유지가 된다고 치면 반도체에 의한 한국의 반도체 시장 완전 통합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전력난이라는 얘기를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9월 달부터 북한에서 전력을 수입한다네요. 북한이 자기네 쓸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북한에는 이제 수풍댐이라고 네. 압록강에 있는 우리나라 단일댐으로는 뭐 소양강보다 더하다고 내가 말은 그래요? 들었습니다만 한때 저기가 수풍댐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북한 전역에 있는 모든 전기를 수풍댐 하나에서 될 정도였어요. 엄청나게 발전 용량이 큰데 저게 이제 시설 노후가 돼갖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 소리를 들었거든. 근데 저거를 재가동을 해가지고 중국에다가 전력을 수출을 한다 그러네요. 네. 신기하죠? 저거 하게 되면 상당한 돈줄이 되기는 될 겁니다만 네.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외화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뭐 교류가 되게 되면 북한산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같은 게 일부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교역량으로 따져가지고 전체 금액으로 따져갖고 북한이 먹고 살 만한 금액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기에서 전력을 생산해갖고 공급한다는 건데 지네 쓸 것도 없을 텐데. 내 말이. 네. 저쪽에다가 공급을 한다. 이게 뭔 의미일까 싶기도 해요. 그게 지금 북한은 유엔 제재 때문에 석탄이나 뭐 철광석, 농산물 이런 것들을 수출을 못 한대요. 근데 전력은 또 그 수출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북한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미얀마 등에서 전력을 계속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원래 중국 입장에서는 몽골이라든지 이런데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 태양력 발전, 풍력 발전 통해 갖고 얻은 전력들을 많이 사서 썼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의 기저전력 부분이 화력이 50%를 차지하다가 이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 무리해서 고의로 안 돌리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 문제도 있고 베이징 올림픽도 있지만 일단 석탄 위주로 돼 있는 현재 전력망의 어떤 그 원료 수입 구조를 무리해서 가스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걸려 있는 돈이 커요. 석유만큼이나 큽니다. 중국 안에서 그 정치적인 파벌들이 돈줄들을 많이 쥐고 있는데
철도라든지 아니면 뭐 전력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 각 방들이 만들어져 산업구나 우리처럼 원전 마피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무리해서라도 가스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급하게 필요한 전류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 북한하고 중국하고 연결돼 있는 게 북경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아니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북부 군구 그러니까 동북 삼성 중에 심양하고 연결돼 있는 애들이 사실은 북한이랑 친한 거지. 베이징 정가는 북한이랑 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이징에서 심양 있는 북부 전구를 죽이기 위해서 전력에 대한 송출을 고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부 전구 애들이 그나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북한에다가 이거를 요청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이제 중요한 건 빨리 인적 교류가 강화가 돼야 됩니다. 현재 북한에서 지금 그 백두 열통 다음에 그다음에 한라 열통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한라열통? 네. 이게 그건 또 뭐냐면 뭐예요? 우리 그 탈북자들 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이 일종의 이제 제3국을 통해 갖고 해외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남아 있는 가족들한테. 그렇죠. 근데 그 돈의 그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얼마까지 비중이 올라오냐면 대중국 수출 총액하고 남한에서 붙여주는 송금 총액이나 또는 탈북자들을 탈북하는 데 있어서 1인당 보통 주게든 한 1,500에서 3,000만 원 정도 한다는데 탈북 비용들이 사실상 지금 북한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이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찌 됐거나 처음에는 이제 탈북자 가족이라고 욕을 먹었지만 네. 탈북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어갖고 붙여준단 말이야 몇 백씩. 그 돈으로 갖고 북한 안에서 일종의 졸부가 된 거예요 그 계급들이. 졸부까지? 아 진짜 그 정도. 그 정도로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는 유학을 보내갖고 애들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탈북을 시켜갖고 남한에 있는 데서 직장을 갖고 살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자조 섞인 내부 반응이 올라올 정도라는 거야. 그만큼 그쪽에서 이 현재 남한에 대한 경제력의 영향력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더 그 음성화된 상태에서 커지기 전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정식적인 교류를 통해 갖고 정말 넘쳐나는 돈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거든. 관광도 있고 개성공단 그렇죠. 같은 협력 산업들도 있고 북한 지역 전체가 개성공단처럼 변화할 수도 있는 거고 어마어마한 자원들도 우리나라에서 써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포철에서 1년에 수입하는 철광석이나 석탄 정도 분량만 지금 북한에서 수입을 해준다고 해도 북한의 GDP의 25%, 30%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진짜 굶어 죽기 아사 직전이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거의 대외 무역이 끊긴 상태거든요. 대북 제재와 지금 경제 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는 북한 입장에서 지금 당장에 손 벌릴 때가 대한민국밖에 없구나라는 점은 더 간절히 느끼고 있을 걸로 봐지고요. 소풍댐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심양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는 시진핑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KT에서의 단선 사고가 있었고, 이놈의 KT. 네, 이놈의 에이. KT 때문에 단선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사고 결과를 송 작가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근데 또 기사 뭐 나오는 거 보니까 디도스 공격? 근데 제 예상대로 나가는 거죠. 그건 이제 북한 설로 가는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KT가 KT만 유독 그래요. 국가가 원래 구축했던 통신망인데 이걸 개별적으로 나눠 갖고 분산 처리를 안 하고 중앙으로 연결해 갖고 이 케이블 TV를
아니 이 케이블 노선들을 관리하고 있는 서버를 다 연결을 시킨 거야. 그래서 중국하고도 연결을 시키고 일본하고도 연결을 시켜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거는 합쳐져 있는 정보들이 따로 저장된 상황에서 해외 케이블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KT가 이명박 때부터 의도적으로 국내에 있는 모든 정보, 심지어 국가기관의 정보까지도 일단 이 서버에다 담고 난 다음에 이거를 외국 케이블하고 연결을 해놨다는 데 대해서 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한번 제대로 터진 게 아닌가라는 네. 예상을 해보면서 빠른 조치와 조사, 진상 관련된 내용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네.